저희 시험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큰 흐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크게 근거법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 기본되는 행정법의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 과목에서 범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그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비중은 70, 15 정도, 공부량으로 따지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 이러면 100% 되죠? 그럼 행정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그 행정에 관한 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 1조, 2조, 3조, 4조 이런 건 행정법은 없고요. 행정법이라는 건 행정에 관한 모든 법, 대한민국의 행정에 관한 모든 법들을 통칭해서 그냥 행정법이라고 하고, 이걸 그럼 전부 다 배워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공통된 법리, 공통된 논리, 이론, 판례 이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분을 같이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 책도 1편이 행정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2편이 이제 개별법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부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법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토지보상법은 토지를 말 그대로 토지를 보상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보상을 해줄까요? 토지를 빼앗는 거죠. 토지를 빼앗고 국가가 빼앗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국민들의 토지를 뺐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학교, 그 다음에 뭐 도로,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택지 이런 것들은 대규모 개발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다른 사람 토지를 뺏어 가지고 거기 위에 도로, 학교, 항만,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공사, 이런 공익 사업을 위해서 근거 법률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토지만 뺏는 게 아니라 토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한 재산권을 뺏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산권에 뺏는 대가로 돈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토지보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양도 많고 행정법에 관한 쟁점도 많기 때문에 한 70%의 비중이 들어가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가끔 보시다 보면은 1월 1일 기준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얼마입니다. 명동의 어느 땅입니다. 뭐 강남의 어느 땅입니다. 뭐 이렇게 발표 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그 다음에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토지들, 그 다음에 주택, 표준주택, 뭐 그다음 당연히 개별주택도 되겠죠. 개별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표준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러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뭐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해서 가격을 공시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루는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었고요. 아주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동에 뭐 어디 토지가 뭐 평당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지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발전해서 주택도 하자. 그 다음에 지금은 공동주택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시가격은 시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지만 뭐 시가와 공시가격과의 차이, 뭐 갭이 크다, 문제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 뭐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런 공시가격은 시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국민한테 과세를 매기기 위한 세금 매기는데 공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뭐 주택이 있으신 소유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근거가 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국가가 공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지면은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요걸로 공시를 해주고 이 땅은 얼마니까 나중에 행정청에서 그 토지에 기준되는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참고가 되고 그냥 주택이나 개별 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이제 공동 같이 사는 주택이니까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또 역시 얼마다라고 공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다음에 요 공시 가격이 뭐 9억 원 초과한다, 6억 원 초과한다 그러면 뭐 또 이제 뭐 종부세도 부과되고 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되는 가격을 매기는 법률입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을 보면 감정평가법은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이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자격증을 따시면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감정평가사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정평가사 파트고 감정평가법은 크게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공통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초, 주춧돌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공통된 행정법의 일반 논리 이렇게 되고요. 좀 여담입니다만은 시중에 보시면은 그 교수님들 그 행정법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이 거의 벽돌이죠. 벽돌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다 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단언컨대 그러실 필요는 없다. 저희 시험에서 필요한 행정법은 전체적인 행정법 모든 영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험과 관련된 행정법의 영역만을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논리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충분히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하는 행정법 외에 물론 행정법의 논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데 이제 저희는 행정법 논리 중에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발췌한 일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 공부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